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번 저희 진시황 누나 집 거기서 제가 좀 얹혀 살면서 지금 한데 매일마다 제 방에서만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오늘 한번 거실 나와서 한번 먹방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뭐냐고요? 오늘은 랍스타 라면하고 김치 부침개를 촬영하겠습니다. 먹방. 야, 랍스타. 랍스타 좋아하시나 봐요. 뭐 먹어본 지가 얼마 안 돼요. 에? 먹어본 지가 얼마 안 돼요? 랍스타를 제가 처음 먹은 게 저번 달인가? 얼마 전에 랍스타를 제가 제 나이가 지금 48살인데 얼마 전에 랍스타를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저기 랍스타 그 전문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약간 좀 고급 레스토랑 아니고, 근데 랍스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1인분에 10 몇만, 15만 원인가? 꽤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원래 1인분에 3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절대로 저는 안 먹어요. 그 뷔페 같은 데 가도 3만 원 이상짜리는 어지간하면 안 먹어요. 가끔 가다 먹기는 하는데 안 먹어요. 그 시장조사처럼 먹기는 하는데 안 먹어요. 왜? 제가 좀 너무 비싼 거는 제가 안 먹어요. 근데 1인분에 한 저번 달인가? 랍스타 1인분에 어떻게 해요? 15만원짜리 처음으로 먹어서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그럼 두 번째인가? 이게 지금 제가 머리털 나고 이제 두 번째로 먹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랍스타를 왜 이렇게 카메라만 들면 이렇게 헛기침이 계속 나? 아유, 누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 감기 걸린 줄 알 것을 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카메라만 돌리면 기침이 계속 나와. 왜 그러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삼복 더위인데 따끈따끈하게 어떻게 해요? 랍스타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는 여기 랍스타예요. 여기 입 랍스타. 자, 제가 생애 두 번째로 먹는 랍스타예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먹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생애 첫 번째에 저의 짜장면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라고. 국민학교 졸업식 때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어요. 탕수육은 대학교 1학년 때 먹었어요. 아빠가 안 사줬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촌에서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명 혜택을 겁나게 늦게 봐가지고 저거요. 제가 피자를 언제 처음 먹냐면, 피자도 군대 전역하고 아마 처음 먹었을 거야, 아마. 군대 전역한 뒤에 피자를 처음으로 먹어요. 아니, 뭐 어느 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참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전 세계인 관점으로 보면 별로 예전 어떤 영화 이런 게 나오더라고. 피자가 햄버거를 어떤 가난한 아랍 국가 애들이 먹고 싶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와요. 피자였나 햄버거였나?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햄버거 피자가 겁나 비싸. 이게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게 경제하고 다 연결되는데,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게 수평화, 이게 좀 나라마다 환율이나 빈곤 지수나 이게 다 각기 틀려요.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 틀려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하고 강원도 어디 산척이나 어디 총구석에 있는 데하고 그 한 달 수입이 한 5배 이상 차이 나요. 평균 수입이 5배 이상 차요. 나이가 나요.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세계에서는 어떻게 더 차이가 나요.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뭐냐? 오늘은 어떻게 해요? 세계의 어떻게 보면 빈곤 지수와 이게 빈익빈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통 빈익빈 부익분을 하면 같은 나라 안에서 빈익빈 부익분만 측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은 어쩌면 국가 안에서 평등이라는 데서 얼마나 많이 이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심하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게요. 요즘 우리 사회에 흑수저고 저기 뭐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저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이라는 거를 보면 이게 상대적 빈곤 지수와 절대적인 빈곤 지수가 이게 틀려요.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적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의 1% 안에, 제가 알기로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 대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1% 거의 대부분 들어오고 3% 안에 무조건 들어와요, 대부분이.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이런 말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1%의 안에 들어와요. 무슨 소리예요? 1인당 그 GDP나 뭐 이거 저기인데 1인당 GDP라는 개념이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이게 좀 골 때려 이게. 그 대표적인 게 1인당 GDP라는 게 그 사람의 그 부와 행복 지수하고 비례하지 않다는 걸 어느 나라를 보면 아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 정확히 나와요. 자, 일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솔직히 좀 떨어져요.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얼마 전에 1인당 GDP로 봤을 때 일본을 적겠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 사람들 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선입견이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잘 벌고 잘 사는 회사라는 그 선입견이 딱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적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기 쌍팔년도 때 이야기예요. 그거는 정확히. 쌍팔년도 때 왜 이빨이 뚫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팔년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딱 10배 이상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10배 이상 잘 사는 나라. 이게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엎어졌어요. 자, 그것도 한 2년 전인가 3년, 2년 전, 3년,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일본의 1인당 소득을 어떻게 이미 2, 3년 전에 어떻게 제꼈어요. 이제 발표를 이제 일부러 늦게 해요. 실질적으로 언제 그걸 제끼냐? 그 코로나 사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갖다 제껴버려요. 1인당 소득이, 평균 소득이. 3년 전에 적게, 2, 3년, 약 2년에서 3년으로 봐요, 그걸 정확히. 정확히 그 딱 몇 월, 몇 초까지 하는데,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은 21년도나, 코로나 사태가 되자마자, 이게 저걸 해요.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익이 많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은 갖다가 오히려 줄고, 일본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 적을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라 할게요.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생활의 질이 겁나게 낮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 이걸 이게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일본이 이걸 발표를 못해요. 지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니 지수는 어떻게 후진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지금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은 설명드릴게요. 한 달에 평균 소득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라면을 먼저 먹어야겠네. 라면이 불기 때문에 라면을 먼저 먹고 나스타를 먹방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게 아니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한 달에 평균 수입이 월급이 시작 평균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걔네들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그 대신 이제 물가 같은 게 싸죠. 그죠? 일본 가서 한 달 10만 원 주고 우리나라 또 10만 원 주고 살라고 해봐. 바로 그냥 그러니까 노숙자도 그보다 더 벌어.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저게 그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숙자인데 한 달에 30에서 그 지역마다 좀 틀린데 30에서 5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원이 나와요. 노숙자분들이나 자기 소득이 없고 이런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요. 왜? 왜 나 국민연금 나는데 걔한테 국민연금 안 냈는데 왜 내 돈 걔한테 줘요? 국가 실책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연금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 누구나 들죠. 두 번째가 무슨 연금? 어떻게 공무원 연금. 그 다음은 제일 많이 그 가입자 수가 많아요. 그 세 번째가 연금은 사학연금, 선생님연금. 네 번째 어떻게 군인연금. 여기서 군인연금이 제일 좋아. 여기서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입한 숫자가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최고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안 좋은 수수예요. 이게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수익이야 얘는. 답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그냥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면 나중에 이걸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 그걸 좀 많이 이렇게 풍요롭게 받는 게 어쩌면 이걸 목적으로 해서 연금을 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연금이에요. 이거는 좀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다 국민연금 이게 잘못하냐? 국민연금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좀 알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뭐라고요? 호구연금이라고 저는 그냥 이 국민연금 뭐야? 호구연금. 지금 그게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난 나라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폭동 상태에 지금 현재 뉴스에 지금 떠들썩하게 나오죠. 우리 미래의 국민연금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연금을 통해서 복지나 이런 환율 정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국민연금을 갖다가 희생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이 나요. 원금도 보존을 못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국민연금의 특징이에요. 자, 그게 터진 게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지금 현재. 지금 프랑스의 국민연금 계획이 뭐냐? 간단해요. 약속된 돈보다도 조금 받는 거. 이게 연금 개혁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왜 빡치는지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자, 우리 국민연금 여기 한번 끊고 할까요? 아이고.